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현대로템이 오늘도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주분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거는 이걸 어떻게 매도해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 얘기는 딱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현대로템이 우리 주주분들께서 막 생각하시는 갑자기 막 이런 급락이 나오진 않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현대로템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 게 단순히 어떤 테마, 방산 테마로 움직인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에 의해서 움직였죠.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실적을 계속적으로 저도 많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었지만 제가 이거 실적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항상 돈을 꾸준하게 잘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실제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그냥 흐름을 보시면은 분명히 회사가 돈을 꾸준하게는 벌었습니다. 근데 원래 현대로템이 주력으로 하는 사업은 철도 사업이에요. 이 철도 사업은 주주 여러분들 엄청나게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나라에 이미 철도가 다 깔려 있어요. 여기서 지하철 얼마나 더 만든다고 현대로템에 갑자기 폭발적인 수익이 바뀔까요? 대신에 꾸준하게 돈은 벌겠죠. 그게 지금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도 사업을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철도를 빼고요. 첫 번째가 이제 수소에 대한 사업이고, 그 다음이 방위산업 쪽입니다. 수소 쪽에는 아직까지 어떤 뚜렷하게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잠깐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방산 쪽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단순히 방산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철도를 만들면서 어떤 궤도나 이런 쪽으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전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K9 자주포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현대로템에서 저는 중요한 건 결국은 실적에 의해서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갑자기 급락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부분. 하지만 결국은요, 현대로템이 나중에는 실적이 고평가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매도하라는 아마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시그널을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내고 싶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께서도 이미 위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늘려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때가 11만 3,600원일 때입니다. 자, 언제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제가 물량을 모아 가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차피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니까 이 파동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회사에 결국 실적에 의해서 우상향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떨어졌을 때 물량을 모으던지 아니면 조정의 흐름이 끝날 때만 물량을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부분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노란색은 매수에 대한 걸 의미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매도에 대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현대로템은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의 이제 매물대가 뜨는 걸 어떻게 제가 만든 거냐면, 먼저 주주분들도 요 매물대의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매물대를 활용을 해서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잡아갑니다. 실제로 그 지표를 활용을 해서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만든 거고요. 근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어쨌든 간에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매물대 라인에서 지금도 현재 유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매물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요 11만 3천원 구간이죠. 제가 잠깐만 매물대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요 핑크색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제가 다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부분은 12만원 구간의 매물대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매물대를 키겠습니다. 여기를 확대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또 12만 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해당하는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진 않아요. 그러면 단기성으로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는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며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며 분명히 눌림목을 만들어 준다는 사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 계속해서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얘네가 갑자기 매물이 쏟아져 버리면 순간적으로 사실 좀 크게 빠집니다. 이번에도 5월 달에 얼마나 빠졌어요? 마이너스 15%까지. 이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왜? 매물이 가벼우니까 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신에 눌림목에 만들어줄 때도 브레이킹을 걸어줄 수가 없어요. 이번에 현대로템이 눌림목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면은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 가격대는 13만 원 정도, 그리고 14만 원 정도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눌림목이 멈출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것만 지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눌림목에서 또 노란색의 매물대가 뜨는 건 요 13만 원 구간이다라는 거 저는 분명히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니까 저장해 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파란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눌렸을 때는 제가 노란색 화살표로 매수하자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매도에 대해서만 저는 집중을 하시면 된다라고 먼저 정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주분들, 제가 지금까지 현대로템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데 이 하나의 파동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지금까지 해왔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주주분들 현대로템 주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게요. 자, 지금 지난주에 거래량이 잘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돈 들어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이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한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요 매물대 라인을 지켜주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당분간은 요 14만 원의 요 주봉상의 매물대만 계속적으로 깨지 않으면 또 계속 이제 우상향의 흐름이 나온다라는 부분. 다만 일봉상에서는 지금까지 흐름을 보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눌림목의 구간은 분명히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고가권에서 매수할 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눌림 조정을 받으면 다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현대로템은 끝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로템은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박살이 나기 전까지는 갑자기 급락 이런 식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충분히 매도할 기회 많이 나오니까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